자,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게 뭐였냐면 우리가 util이라는 걸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짰을 때 이 메인 함수 안에 있는 요 녀석들이 요 안에 있는 내용물이 있죠. 그 쿼리 스트링을 누구한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util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지금 일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요거를 util한테 그 일을 맡기긴 할 건데, 근데 이제 메인이라는 녀석이 util을 직접 방문하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은 하나의 쿼리 스트링을 만들고 그 쿼리 스트링을 넘겨주면 그 중간 관리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중간 관리자.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집 주인이 있고 그 다음에 공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들고 있냐면 원육을 들고 있는데, 고기 원육. 그럼 고기 원육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쿼리 스트링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쿼리 스트링이라는 거는 뭐 요런 식의 이제 쿼리 스트링을 이제 URL을 들고 있는 건데, 그죠? 지금 작업하고 있는 요런 URL이죠. 자, 그러면 요런 URL을 들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주인이 직접 공장을 방문을 했죠. 그죠? 공장 방문해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요소를 분석을 합니다. 성분 분석. 그러니까 뭐 원육을 먹기 좋게 가공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공을 한 다음에 그 가공한 걸 다시 누구한테 돌려준다? 주인한테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인이 직접 왔다 갔다 방문하면서 그 고기 원육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이 많다고 하면 지금 내가 직접 방문하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중간 관리자를 두는 거예요. 또는 뭐 전속 요리사를 합시다. 뭐 매니저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녀석한테 내가 원육을 들고 공장을 직접 방문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이 전속 요리사한테 요 쿼리 스트링, 요 원육을 딱 주게 되면 이 녀석이 뭘 방문한다? 공장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가공 공장이죠. 그래서 가공 공장을 방문해가지고 그 가공 공장에서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속 요리사한테 그 가공된 원육을 주는 거죠. 그러면 가공된 원육을 먹기 좋게 잘라가지고 요리까지 해서 누구한테 준다? 주인한테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주인이 이 가공 공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으러 갔어요. 그죠?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그 식당 주인이 사용하고 있는 뭐 원육을 제공받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업체를 이용하는지, 또는 그 업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 고기를 먹는 입장에서 그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당연히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당연히 알고 싶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그 고깃집 주인한테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 이거 먹고 싶습니다. 나 이 메뉴 주문할래요. 라고 주문만 나오면 그 주문에 대한 결과를 우리한테 준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코드를 개선할 건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쓰냐? 지금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었죠. 요리사가 몇 명 필요하냐면 지금 한 명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붕어빵을 먹고 싶대요. 그러면 붕어빵 한 개를 먹고 싶다 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장에다가 붕어빵 틀을 의뢰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그죠?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붕어빵이 한 개가 아니라 1000개를 만들어야 된다 하면 붕어빵 틀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 없다? 당연히 틀을 의뢰해가지고 맡기는 게 굉장히 현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바에서는 선택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객체라는 걸 만들려면 무조건 객체는 뭐예요? 클래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붕어빵 틀을 쉽게 말하면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고, 붕어빵을 오브젝트라고 이해하면 조금 더 편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전속 요리사를 도입을 할 건데, 저는 그 전속 요리사의 이름을 뭐라 할 거냐면 RQ라고 이름을 지을 겁니다. RQ. 자, R집사, 뭐 RQ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요게 하나의 요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구사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RQ라는 객체를 만들 거고, new RQ. 자, RQ는 뭐냐면 리퀘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리퀘스트의 약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rq.url 해가지고 이 녀석한테 원육을 이대로 그대로 넘겨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도 되고, 아니면 어떤 게 좋은 거예요? 객체가 만들어지자마자, 생성되자마자 요 URL을 품고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드를 짜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짜주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게 되려면 당연히 rq라는 녀석이 뭐가 있어야 된다? 바로 생성자 메서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rq string url 그 다음에 this.url 이런 식으로 써줘야죠. 근데 이 URL은 없으니까 string url 이런 식으로 써줄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이 rq라는 녀석이 태어나자마자 뭘 품고 있는 거예요? 해당 URL을 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파람스한테 그 다음에 get params from url한테도 요렇게 쓸 필요가 없고 어떻게 쓰면 되냐면, 내가 만약에 파라미터에 대한 값을 얻고 싶어요. 그러면 rq한테 부탁하는 거죠. get param, 그러니까 즉 파람스 하나 가져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람스 하나 가져와서 나한테 달라. 그러면 내가 공장에 갈 때는 요거를 직접 다 메인에서 다 썼다면, 그러면 직접 공장 가서는 URL 패스 주세요 하면 이제 뭐 줬지만, 이제는 그런 거예요. 공장은 특별하기 때문에 자신과 계약되어 있는 사람한테만 그 원육을 가공해서 주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사람이 원육 들고 나타나가지고 이거 가공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냥 나만 미친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줄 테니까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누구한테 시킨다? rq한테 해당 일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r집사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ichef. 그러면 ichef는 뭐만 기억하면 된다? 해당 url만 기억을 하면 된다. 기억을. 그래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파람스 가지고 와 라고 하면 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자, 얘도 지금 요런 식으로 코드를 썼는데, 자, 이거 지울게요. 이건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쓸 필요 없이 그냥 rq get url pass, 그러니까 나한테 패스 갖고 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게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요 컨트롤 누르면 create param 해가지고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컨트롤 누르면 알아서 만들어줘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손쉽죠. 자, 그러면 이제는 얍삽하게 누구한테 토스를 하면 되냐면 util한테. 자, util이 지금 그거를 처리하고 있죠. 어떻게? 자, 얘는 get params from url, 그 다음에 url 넘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자, 얘도 return 타입이 있어야 되는데 util에서 뭘 get pass from url 이런 식으로 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요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실행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깔끔하게 이렇게 준다라는 거 보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할 거예요. 아니 강사님, 이 메인이라는 녀석이 util한테 그냥 가도 상관이 없었는데 굳이 rq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책임 분리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util은 util이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rq 클래스는 rq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역할을 명확하게 분리를 해서 처리를 할 때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 이 코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나중에 대규모로 가면 갈수록 이런 식으로 코드를 분리를 시켜놨을 때 해당 클래스한테 해당 책임을 부여했을 때 여러분들이 유지보수하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요청이 들어오니까 여기서 rq get params 딱 들어가 보면 얘가 알아서 그 util get param from url, 그러니까 파라미터에 대한 값을 맵 형태로 받아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리턴해 주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 스트링 형태로 받아와서 그걸 이제 리턴해 주는 거고. 그러면 자, 지금 얘는 공장을 몇 번 갔다 오는 걸까요? r집사는. 자, 만약에 강사가 이 상태에서 rq get params라고 이제 이렇게 코드를 썼는데, 제가 하나만 더 써볼게요. 자,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써도 지금 공장을 간다 안 간다? 공장을 또 방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r집사 때 파람을 여기 이때 한번 총 2번 달라고 했죠. 이렇게 해도 된다 안 된다?
되긴 해요. 근데 지금 공장을 몇 번 갔다 오냐면 요때 한 번 갔다 오고요, 요때 한 번 갔다 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get from URL 호출이라고 써볼게요. 자,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도 get URL pass from URL 호출이라고 써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파람스 RQ get 파람스라고 썼는데, 자, 이때 이렇게 써도 몇 번 갔다 온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이때 지금 get 파람스 from URL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한 번 갔다 왔다라는 거죠. 근데 한 번 갔다 왔는데 이때 지금 RQ get 파람스라는 걸 했기 때문에 뭐예요? 한 번 더 갔다 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요거를 URL 패스를 한 번 더 쓴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코드를 썼어요. 그럼 이때도 지금 당연히 몇 번 쓰고 있나? 자, 한 번씩 더 갔다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코드를 이렇게 써가지고 얘네가 지금 왔다 갔다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 코드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별로 좋은 코드는 아니에요. 그럼 왜 좋은 코드가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죠. 아니 강사님, 이거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알아서 개파람스 하면 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URL 패스 하면 그거 맞게 달라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공장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내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얘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런데 공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매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니죠. 뭐 여러분들 필요하면 가야 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프로그래밍에서는 어떤 특정 녀석에 대한 호출이 있었을 때 그 호출에 대해서 매번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좋지 못한 코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얘가 한 번만 갔다가 그 내용물을 만약에 기억을 한다면, 기억을 하고 있다면 그 기억한 내용을 주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A예요. 나라고 합시다. 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동사무소로 가야 된대요. 근데 그 동사무소가 좀 멀리 있어요. 동사무소라든지 뭐 주민센터라든지 뭐 굉장히 멀리 있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동사무소를 가야지만 발급받을 수 있는 문서가 있어요. 동사무소에만 가야지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문서가 있다 했을 때, 자, 여러분들이 동사무소를 일단 갔어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가야지 발급받을 수 있는 문서를 발급받았어요. 자, 그런데 또 그 문서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 문서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가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니면 그 문서를 기억을 하고 있다가, 자, 첫 번째 또 동사무소를 방문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해당 문서를 기억해놓고 필요한 경우에 해당 복사본을 준다. 뭐가 더 나은 걸까요? 당연히 2번이 좋겠죠. 여러분들도 일 처리하는 입장에서 동사무소를 계속 방문하는 것보다 해당 문서를 기억을 해놓고 필요한 경우에 해당 문서를 복사본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장 4번 같은 경우도 어때요? 자, 통장 4번 발급받으면 물론 인터넷에서 발급 가능하지만 모르는 분들은 인터넷이 아니라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발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장 4번 같은 경우는 문서에 기한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없어요. 통장 4번은 문서에 기한이 없습니다. 참고로. 자, 그러니까 뭐 주민등록번이나 등본이라든지 뭐 여러분들 그런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경우는 그 발급 기한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근데 통장 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통장이 바뀌지 않는 이상 문서에 기한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통장 4번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발급 받을 수 있지만 인터넷에서 발급을 못 받는다,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못 받는 분들은 당연히 은행 가서 발급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통장 4번을 어쨌든 4번이잖아요. 4번. 그러면 4번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가 내가 필요한 곳에 제출을 해야죠. 뭐 여러분들이 청약이 돼가지고 주택 청약에 관련된 걸 집어넣는다든지, 청년주택을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청년들 가지고 국민취업지원제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통장 4번 필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지원한다든지. 근데 내가 만약에 통장 4번을
통장 사본을 발급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럼 또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은행을 또 가는 게 좋은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 통장 사본을 여러분들이 미리 캡처를 해놓던 스캔본을 떠났던 뭔가를 해놓고 나서 내가 필요한 경우에 그 통장 사본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가지고 캡처본 떤 걸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코드를 짜는 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건 어떻다고요? 그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좋은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여기다가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총 3번을 가고 있죠. 이때 한 번, 이때 한 번, 이때 한 번. 마찬가지로 이때 한 번, 이때 한 번, 이때 한 번. 그럼 실행하면 몇 번 나온다? 호출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나와버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지금 출력이 된다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되는 건 별로 좋지 못해요. 그러면 RQ는 어때요? RQ는 지금 원재료 받고 있죠. 그럼 원재료라는 건 쿼리 스트링, 그러니까 URL을 말하는 건데 그 URL을 보관만 하고 정말 요리를 해야 할 때 어떻게 된다? util이라는 외부 업체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한테 리턴해서 그 값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때요? 그냥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 요리가 완성돼서 내가 먹기 좋게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체 소스 코드가 이 RQ를 util을 몇 번 이용했다? 지금 이때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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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한 번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왔다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getParam 할 때 뭘 쓰겠어요? 요 getParam from UR이라는 걸 계속 쓸 거 아니에요. 이 녀석은 UR의 pass from UR이라는 걸 쓸 테고, 그죠? 그러면 util을 6번 이용하는 거예요. 6번.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초에 한 번은 그 RQ가 util이라는 걸 이용해도 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요청이 들어올 때는 매번 RQ가 util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기억이라는 걸 해놨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억한 걸 주면 되는 게 굉장히 좋은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요청 들어왔을 때 굳이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어쨌든 짠 건데, 그래서 우리가 뭘 하고 싶다? 지금 여러분들이 통장 사본이라는 걸 한번 발급받았으면 그 다음에 발급받았는데 필요한 경우에 또 발급받는 게 아니라 그 문서를 뭐 한다? 복사해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본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요청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뭐야? 발급 문서 제출해 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코드를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짰는데, 자,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문제가 뭐냐면, 자, 여기는 수정 가능.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수정 가능. 여기를 수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RQ가 문제를 보면 RQ가 util을 최초의 요청에서 한 번만 다녀오고 그 다음 요청에는 기억한 URL을 넘기도록. 그래서 매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가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세 번째는 기억한 것만 주면 된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변경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문제고요. 자, 여튼 RQ를 이용해서 우리가 좀 더 코드를 괜찮게 만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